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왕입니다. A매치 끝나고 다시 돌아온 프리미어리그는 역시 재밌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경기는 일요일 오후 11시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 브라이튼의 9라운드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최근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퇴장당하고 난 이후 로드리가 없던 경기에서 3패를 기록할 만큼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었고, 브라이튼도 마찬가지로 시즌 극초반과는 달리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팀은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그동안 양팀 간 맞대결 12경기 동안 맨시티가 10승 2무 1패로 브라이튼에게 훨씬 우세였습니다. 그 맞대결의 흐름처럼 이번 경기도 맨시티가 2대1로 브라이튼에게 승리를 했는데요. 그럼 양팀 라인업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맨시티입니다. 로드리와 스톤스가 복귀함에 따라 저번 시즌 트래블 우승 전술 3-2-4-2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A매치 여파로 인해 골키퍼 자리에는 리그 첫 선발 출전한 오르테가 골키퍼가 눈에 띄었고, 디아스 대신 아칸지가 중앙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익숙한 4-2-3-2 전술의 밀러가 오른쪽 풀백, 솔리 마치가 왼쪽 풀백으로 출전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전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반코트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튼이 중앙선 넘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 만큼 맨시티의 기세가 대단했는데, 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로드리가 퇴장당하고 난 이후 경기,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치른 이번 경기에 맨시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전 경기들은 후방에서 볼 간수, 빌드업, 수비에서 문제를 드러냈는데, 스톤스와 함께 복귀한 로드리는 이런 고민을 없애버릴 만큼 두 선수 모두 3선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여운의 단짝처럼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은 후방에서 버텨주고, 2명 모두 볼 간수, 패스, 빌드업 모든 면에서 브라이튼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 그릴리쉬가 부진해서 펩은 도쿠를 왼쪽 측면에 배치합니다. 이 결정은 제 기준에서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로 제레미 도쿠를 뽑을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상대가 허은기에 접어든 밀러라고 해도 왼쪽 측면을 그냥 자기 안방처럼 헤집고 다녔습니다. 드리블만 5개 성공, 양팀 통틀어 가장 많았고, 볼경합 8회 성공, 패스 성공률 84% 등 수많은 수치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반 6분 만에 도쿠의 돌파에 이은 컷백 패스를 알바레즈가 넣으면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도 드리블, 컷백 플레이, 연계 등 전반전 공격 과정의 대부분은 도쿠가 있는 왼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시티는 팀 전체적으로 압박 강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부터 시작된 압박은 브라이튼이 실수를 만들어내기 충분했고, 이 과정에서 전반 18분 홀란드가 패스 실수한 발레바의 공을 가로채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상당히 조직적이고 팀원들 간 유기적인 포지셔닝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브라이튼은 공을 점유하기 힘들었습니다. 홀란드를 비롯 모든 공격진들의 압박 능력이 마치 수비수처럼 리커버리에 자신 있었고, 세컨볼도 무조건 따오고 그냥 맨시티만 볼을 만졌던 전반전이었어요. 후반전은 두 감독의 선수 교체로 인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브라이튼이 전반과 다르게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에 도쿠를 상대로 고전했던 밀러를 벨트만과 교체 이후 도쿠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고, 66분경 발레바와 주앙페드로를 빼고 안수파티와 길모어를 투입한 데제르비 감독의 더 우세한 교체술로 브라이튼이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전반전에 실수가 많았던 발레라 대신 나온 길모어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으로 볼 점유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안수파티 같은 경우는 교체 이후 맨시티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74분에 도쿠와 스톤스를 디아스, 그릴리쉬로 교체했습니다. 그릴리쉬는 이번 시즌 부진한 모습 그대로 왼쪽 측면에서 공격 템포를 끊는 모습을 많이 보여 맨시티는 도쿠가 있던 전반과 다르게 왼쪽 측면으로 공격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톤스가 나가고 디아스 투입 후 후방에만 머물던 워커를 전진시켰는데, 이 또한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94분 무리한 반칙으로 인해 아칸지가 퇴장당하고 경기 막판에 동점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끝까지 맨시티가 잘 막았고 홈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 경기는 먼저 두 감독의 전술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전반전의 맨시티, 그 경기력을 반전시켰던 후반전의 브라이튼 경기력, 자칫 싱겁게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를 감독 용병술로 인해 끝까지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제레미 도쿠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이적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오늘은 공만 잡으면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기대가 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가 맨시티에서 보여줄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로드리와 스톤스의 복귀는 맨시티가 다시 우승 경쟁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부상이나 퇴장 변수가 없다면 저번 시즌 보여줬던 모습처럼 경기 내내 영향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홀란드 선수가 골을 제외하면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최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터치 횟수도 90분 동안 많이 없었습니다. 홀란드에게 킬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데브라이너의 부재가 상당히 커 보였는데요. 아마 펩도 알고 있겠지만 데브라이너 없이 어떻게 홀란드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맨시티는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 전대회 통틀어 홈대회 21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한 경기 덜 치른 토트넘을 뒤로하고 다시 리그 1위로 복귀했습니다. 브라이튼은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내려갔는데요. 이번 경기로 맨시티는 다시 한번 저번 시즌 트래블 우승팀의 이력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이튼도 어서 빨리 부진해서 탈출해서 프리미어리그가 한층 더 재밌어지면 좋겠네요. 앞으로 또 어떤 재미있는 경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